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 자, 지금 오늘 미친 소식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5조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금 요 소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부주총 이후에 올라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단어만 들으면 사실 악재죠. 5조 원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요 사실은 시장에서는 사실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제3자가 아닌 주주 배정은 시장에서 결국 악재로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이번에 하나오션의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예외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하나오션 주가에는 초대형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기영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하나오션이 5조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왜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당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자금 조달을 해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히 자금을 빌릴 데도 없고, 이게 사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정말 하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보통 악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 하나오션은 예외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들이 어떤 종류의 유상증자를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추가 투자를 지금 예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필리조선소의 몸집을 훨씬 더 키우기 위한 투자를 지금 하려고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시설 투자라든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 유상증자를 하는 수 없이 단행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나오션이 딱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사실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반등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 포스코 퓨처엠도 돈이 좀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을 했는데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은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왔죠. 왜? 결국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그 이슈와 더불어가지고 주주들의 결국 그런 지지까지 또 받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아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오션의 지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주가에는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실권주 같은 경우는 주관사들이 나중에 다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실패를 할 확률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지금 하나오션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여기 시장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내부 주총 이후에 지금 요 소식이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오션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지금 한 주도 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래 차트로 넘어와서 정말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매도 사이드카가 계속해서 발동이 되면서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금요일날 좀 회복을 해주면서 증시가 마감을 했다. 5,000포인트는 위에서 증시 마감을 해줬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시점이죠. 과연 여기서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5,000포인트를 바닥 잡고 상승 흐름으로 돌려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팩트는 이거예요. 한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사실 패닉셀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 시장은 다시 자리를 잡고 상승 궤도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투자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왜 여러분들이 안 팔아도 되는지, 왜 팔면 안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걸 좀 말씀드려보기 전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26년도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그룹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 향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뭐 20만원 이상 예상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를 늦게 잡았다, 혹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뭐 산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이 AI 칩에 들어갈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섹터인 종목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사니 많이 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건 두고 앞으로 걔네와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갈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식시장에서 사실 삼성그룹과 엮여서 안 간 종목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이 AI칩 전력 효율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AI 다음 문제는 뭐다? 전력 부족 문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GPU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받쳐줄 전력이 결국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칩이 많으면 뭐해? 데이터 센터 뭐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부족이 생겨버리는데.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결국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에요. 효율.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칩보다 중요한 게 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AI 초고속 광자칩 및 전력 효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죠. 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네이버도 주문을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년간 흑자 및 퀀텀 점프를 보여줬어요. 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번 황금 매수 차트, 제가 지금 직접 설정했던 이 황금 매수 차트 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1월 달에 황금 매수 신호 차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 상반기 대시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선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난 눌렀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405-7876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4년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재작년 2024년에 영업이익이 6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벌써 지금 4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쳐가지고 150억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약 200%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장부에 찍혀야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일 거고, 실적 나오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엮였지. 그래서 작년에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요 매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요 황금 매수 지표거든요. 이미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올 때 요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1월달 돼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쌍바닥 나오고 어떻게 됐다?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뭐 작년 9월 달, 뭐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도 요 매수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됐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줬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요 황금 매수 지표를 제가 잠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면 없어지죠. 요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용자 검색 딱 누르면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 매수 지표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호가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가 지금 어디에 떴다? 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요 AI 초고속 광자 칩의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황금 매수 차트까지 지금 나와줬다. 요 매수 차트가 나왔을 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실적 좋지, 모멘텀 좋지, 기술력 좋지. 기영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영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제가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이번 주에만 매도 사이드카가 2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지만 어쨌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버리면 시장이 얼어붙어 버리죠.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그 정적의 시간, 저도 여러분들 주식장 들여다보고 있지만 굉장히 아찔합니다.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 대응 못합니다. 지금 목요일 금요일 연이틀 이렇게 폭락 줘버리면 대응 사실 안 돼요. 저도 여러분 대응 잘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시장을 지금 이탈할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힘든 주기도 하고 이번 주를 버티신 주주분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패닉셀에 동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늘 시장은 그래왔어요. 매도 사이드카가 이렇게 급히 발동되면서 시장이 뭐 4%, 5%씩 빠지면 결국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준다. 그게 뭐 이번 주 화요일도 그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결국 오후장에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늘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준다. 급락이 나왔을 때는 언제나 급등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뭐 그런 패턴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시장은 여러분들 대세 상승장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어차피 여러분들 2월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1월과는 많이 다릅니다. 1월 달은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고 어렵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2월은 어떻게 돼요? 지금 2월 첫날부터 급락을 한번 줘버리고 낙폭이 나오면 크게 나와주고 있다. 즉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시험하는 그런 시간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설 연휴도 껴있잖아. 원래 여러분들 이런 대명절 언제나 설, 뭐 추석 이럴 때는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 개인 투자분들이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설 연휴 이제 길잖아요. 보통 이제 연휴 대목을 앞두고는 시장이 조금 빠지죠.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연휴가 길 때는 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또 있다. 그래서 어쨌든 2월은 설 연휴도 있고 2월 한 달은 뭐다? 1월 같은 시장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면 2월은 어떤 시장이냐? 1월 달에 시장이 좋은 줄 알고 들어왔던 그런 개인들을 결국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달이라는 거지.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를 방향성이 이렇게 나올 때 결국 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결국 이렇게 상승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조정이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정홍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피 지금 6천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왜 이게 엄청난 거냐면 여러분들 국내 증권시장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직접 코스피 6천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단순히 막연하게 6천 넘길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MSCI 인덱스로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이 PBR이 최근에 1.9배 수준이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2.3배 수준이고 미국이 약 5배 정도라고 하면서 코스피가 5천을 넘었었지만 현재 한국 증시의 PBR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한 6,200 수준으로 오를 때 가정한 PBR이 2.3배 수준이기 때문에 6천까지는 오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이런 상승 파동의 그냥 일부 과정이다. 이런 파동에서 잠시 이렇게 흔들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뭐다? 국장은 강하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좀 심어놓고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사실 금요일만 봐도 대부분 다 빠졌거든요. 뭐 에코프로로 마찬가지, 뭐 반도체도 당연히 빠졌겠지. 삼성전자도 뭐 장중에 계속 안 좋았는데 뭐 결국 뭐 장막반에 좀 회복을 해줬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장 내내 파란불 보여주다가 장막판에 결국 회복을 해줬죠.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원전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회복을 해줬다라는 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뭐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파란불을 보여줬고, 뭐 UL 로보틱스, 뭐 얘도 파란불 보여줬고, 대체적으로 좀 밀리는 혹은 보합을 보여준 그런 시장 흐름이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든 뭐 파란불을 보여줬든 뭐 조금 강보합을 보여줬든 간에 지금 시장 여러분들 크게 의미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좀 버텨주는지, 얼마나 내 종목이 좀 버텨주는지, 혹은 뭐 빠지더라도 가격 라인을 크게 깨고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5,0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금요일로 종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사실 5,00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를 결국 지키고 한 주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미장만 좀 반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미장도 계속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 국장도 그에 따라서 움직임을 또 맞춰 갈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영아 나도 네 말에 동의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시겠죠?